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소시오패스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마사 스타우트 박사의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시오패스란 누구인지,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을 현혹하는 기술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이번 영상이 더 잘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시오패스를 알아보는 법과 그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위험한 곳인 이유는 사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악인들을 제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럴 수 없다면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뛰어난 연기자이자 자유자재로 가면을 바꿔 쓰는 소시오패스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자는 소시오패스를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단서는 동정연극이라고 말합니다. 예상과 달리 그들은 보편적으로 두려움을 자극하기보다는 동정심에 호소한다고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쌍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는 좀 더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게임을 계속하고 싶은 소시오패스는 동정받기 위해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동정을 받는 것이 소시오패스를 더욱 자유롭게 만듭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사례 중 스킵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팔을 부러뜨렸기 때문에 동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도리는 스스로를 환자의 고통을 참아 지켜보지 못하는 가엾고 지친 영혼이라고 표현했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악마가 존재한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를 동정해 주길 바랄 것이다. 누구를 믿을지 판단할 때는 당신에게 동정을 받으려고 연기하지 않는지 살펴보라. 그런 연기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일관되게 사악하며 터무니없이 부적절한 행동이다. 누군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꼭 살인마나 폭력적인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로 지내거나 결혼할 만한 사람은 아닌 거죠. 여기서 루크라는 남자의 사례를 보시죠. 루크는 20살 무렵부터 줄곧 여자를 사귈 때마다 그 여자의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시드니는 루크를 만나면서 이런 사실을 듣고 오히려 루크가 딱하다고 생각했죠. 이번에도 루크는 만난 지 6주 만에 시드니의 집으로 옮겨갔고, 얼마 뒤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모두 시드니 쪽에서 부담했죠. 결혼 2달 뒤 시드니는 임신을 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루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루크는 전반적으로 우울한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이 너무 우울해서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하지만 루크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굉장히 활기차기도 했습니다. 아들인 조너선이 태어났지만 루크는 조너선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아했죠. 그저 수영장에서 쉬거나 친구들과 놀러가는 것만 좋아했습니다. 처음에 시드니는 그저 초보 아빠들에게 올 수 있는 우울증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루크에게 동정과 인내를 베풀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하지만 루크는 불쌍한 사람도 아니었고 우울증에 걸린 초보 아빠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비록 폭력을 휘두르진 않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감이 전혀 없는 소시오패스일 뿐입니다. 루크가 시드니와 사귀고 결혼한 건 시드니의 삶에 기둥서방처럼 안주하기 원해서였고, 아들 조너선도 자신과 시드니를 이어주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죠. 루크는 사회적 규칙과 대인관계를 이용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생적인 소시오패스인 것이죠. 결국 시드니는 루크와 이혼했습니다. 종국의 시드니가 루크에게 양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본 것은 바로 루크의 동정 연극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후에도 루크는 시드니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조너선을 집에 바래다 주기도 하고 수영을 가르쳐 주기도 했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그곳에 계속 사는 것처럼 수시로 집을 드나들며 수영장에서 편안하게 쉬기도 했습니다. 시드니는 루크에게 떠나달라고 했지만 루크는 못 들은 척하거나 조너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동정을 얻고자 했죠. 결국 시드니가 조너선을 데리고 이사를 하면서
루크와의 질긴 악연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스킵과 도린, 그리고 이번 루크는 모두 다른 유형의 소시오패스입니다. 스킵은 지배적인, 도린은 탐욕적인, 루크는 무기력하고 기생적인 소시오패스죠. 이렇게 다른 그들에게 있어 공통점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로서 이런 소시오패스는 치료 불가능하며 심지어 치료를 원하는 소시오패스도 없습니다. 스스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워 일부 소시오패스적 행동을 부추기는 듯한 현상도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주위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시오패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소시오패스에 대처하는 11가지 방법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은 가까운 곳에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교육자나 의사, 동물애호가 등 어떤 사람이 맡은 그 역할에 기대되는 바와 당신의 직감이 서로 상반될 때는 당신의 직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항상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으며 당신이 느낀 그대로의 인상은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훌륭하고 도덕적이란 이름표가 붙었다고 해서 그들에게 양심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 번째, 새로운 관계를 고려할 때는 3~4번의 규칙을 항상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나 무책임은 실수 또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번, 3번 반복된다는 것은 당신이 거짓말쟁이를 상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만은 양심이 없는 행동의 핵심이죠. 힘들더라도 빨리 손절하는 것이 더 큰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권위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당신의 직감과 불안을 믿어야 합니다. 통상의 양심에 위배되는 무언가를 해결책이라 주장하며 강요하는 사람에게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도 권위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아첨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은 물론 아주 좋은 것이지만 조종하려는 의도가 깔린 아첨은 우리의 자만심에 호소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이나 국가 단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전쟁을 주장하는 목소리에는 아첨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 결과는 파국임을 다들 아실 겁니다. 6번째, 필요하다면 존경의 개념을 다시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두려움을 존경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사람일수록 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여기죠. 어찌 보면 이것은 포식자에게 굴복하는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물의 왕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친절하고 도덕적으로 용감한 사람이야말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며 누군가를 겁줘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절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7번째, 게임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음모는 소시오패스의 도구입니다. 그들과 경쟁하지도 말고 그들을 이기려 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즐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8번째, 무엇보다 자신을 소시오패스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소시오패스를 발견했다면 그에게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의 삶에 그 사람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완전히 피할 수 없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항상 각성된 의식을 유지해야겠습니다. 9번째, 스스로 너무 쉽게 동정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정은 아무 죄도 없이 너무나 고통받고 불행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보일 수 있는 감정이지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누군가를 자꾸 동정하게 된다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동정을 구하는 바람에 동정하게 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때때로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인생의 교훈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소시오패스의 행동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사명도 아닙니다. 11번째, 어떤 이유에서든 소시오패스가 자신의 본성을 숨기는 일을 도와서는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며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도둑이나 아동학대자, 소시오패스들이 흔히 쓰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이 더욱 마땅한 일이죠. 이렇게 소시오패스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소시오패스로 의심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와 엮이지 마십시오. 맞서 싸울 필요도 없고 친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안 보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럴 수 없다면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소시오패스에게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에게 복수하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무조건 그들과 멀어지는 게 최선이기에 자신의 삶에서 그들을 지우고 그저 내 삶을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이 소시오패스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입을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까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